저는 이호선입니다. 87년간 평생을 산부인과 의사로 살아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진료실 깊숙이 숨겨두었던 쉽게 꺼내기 어려웠던 진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모르고 평생을 살아가는 부부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였습니다. 제 오랜 의대 동기 한 분이 진료실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호선아, 우리 형 부부가 별거를 시작했어. 43년을 함께 살았는데 말이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그 부부를 알고 있었거든요. 누가 봐도 모범적인 부부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동기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대. 그냥 서로를 더 이상 느끼지 못한다는 거야? 형수님 말씀으로는 평생 같은 집에 살았지만 서로 다른 세상에 살았던 것 같대. 그 말을 듣는 순간 30년 전 제 진료실에서 들었던 한 남편의 고백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50대 중반이었던 김태준 씨는 제 앞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최선을 다했는데 아내가 아무 감흥도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그 질문 앞에서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이 문제를 밤낮으로 깊이 고민했습니다. 수천 명의 여성 환자들을 만나 그들의 가장 은밀한 고민을 들어오면서 한 가지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진실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부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사실입니다. 제 소개를 조금 더 드리자면 저는 1938년생입니다. 1965년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산부인과 전문의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60여 년간 5만 명이 넘는 여성들을 진료하며 임신과 출산, 그리고 가장 개인적인 고민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제가 깨달은 것은 여성의 몸은 단순한 해부학적 구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주와 같습니다. 끝없이 신비롭고 복잡하며 아름답고 깊이 이해를 필요로 하는 우주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오해합니다. 자신이 아내를 만족시킨다고 믿습니다. 되냐 하면 아내가 소리를 내고 몸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진짜일까요? 진료실에서 수많은 여성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대부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남편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남편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혹은 단순히 빨리 끝내기 위해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비난이 아닙니다. 남성 여러분,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사회와 교육, 문화가 알려주지 않았던 사실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진실의 무게를 느낀 것은 젊은 의사 시절 한 중년 부부를 상담했을 때였습니다. 남편 박성호 씨는 자신감 넘치는 사업가였고 부인 최은영 씨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습니다. 상담 중 박성호 씨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부부 생활은 정말 완벽합니다. 저는 아내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주거든요. 주변 친구들에게도 자랑할 정도예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최은영 씨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혼자 지켜온 무거운 비밀을 품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죠. 저는 남편에게 잠시 밖에서 기다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최은영 씨와 단둘이 남았을 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신가요? 그 순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는 말했습니다. 저는 결혼 12년 동안 단 한 번도 진정한 만족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요. 하지만 그걸 어떻게 남편에게 말하겠어요?
남편은 자신이 최고라고 믿는데 그 믿음을 무너뜨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매번 연기할 수밖에 없었죠. 그녀의 고백을 듣는 순간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의사로서 그리고 남자로서 이 문제를 너무 가볍게 여겨왔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진료실에 혼자 남아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소통의 부재이며 더 근본적으로는 이해의 부재라는 것을요. 제가 70대 중반에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죄견상 완벽해 보이는 부부를 만났습니다. 남편 유재성 씨는 건강했고 규칙적으로 아내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부인 이숙 씨가 따로 진료를 예약했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선생님, 그녀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결혼한 지 32년이 되었는데 한 번도 그걸 느껴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요. 제가 이상한 건가요? 몸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정상입니다. 그리고 당신만 그런 게 결코 아니에요. 제 말에 그녀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그럼 왜 아무도 이런 얘기를 안 해줬나요? 왜 이제야 알게 되는 거죠? 저는 30년 넘게 그냥 참고 살았어요.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왜 말하지 못하셨나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해봤자 남편이 상처받을까 봐요. 솔직히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겠어요. 남편도 노력하는 것 같은데 제가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 제 탓인 줄 알았어요.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녀는 단 한 번도 진정한 절정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놀랍도록 단순했습니다. 남편은 초인종을 눌렀지만 집 안으로 들어가는 법을 몰랐던 것입니다. 현관문을 여는 열쇠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했던 것이죠. 다음 상담에서 남편 유재성 씨와 함께 이야기를 나눴을 때 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선생님, 제 아내는 매번 반응을 하고 소리도 내는데요. 부인이 조용히 말을 끊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그건 당신을 위한 거였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재성 씨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주 선생님, 부인이 진짜 만족했다고 어떻게 확신하셨나요? 그는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가 소리를 내고 몸을 움직이니까요. 저는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부부, 그리고 수많은 부부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진정한 교감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의학 서적들을 뒤적이며 여성의 성적 만족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관련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심지어 90년대까지도 대부분 연구는 남성 중심이었고 여성의 만족은 부차적이거나 불필요한 문제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환자들 중 만족스러운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하는 여성들을 조심스럽게 찾아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모든 과정은 익명으로 최대한 존중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약 3년에 걸쳐 120명의 여성과 깊이 대화를 나눴고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만족도가 높은 부부들은 모두 느림의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목적지가 아닌 여정을 즐기며 서로의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무엇보다 서로의 몸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발견은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스팟은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비밀은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여성의 자궁 경부 앞쪽, 별표 전방원계 JFE4-1X, 별표라는 조직이 존재합니다. 이곳은 스펀지처럼 부드럽고 깊은 감각이 응축된 부위입니다. 단순한 피부 감각이 아니라 자율신경계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
자극 시 몸 전체가 울리는 깊은 진동을 만들어냅니다. 단순한 마찰이 아닌 내장 전체가 공명하는 깊은 교감입니다. 우리는 이를 자궁 오르가즘 혹은 딥 오르가즘이라고 부릅니다. 음악 본격적인 연구는 1990년대에야 시작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산부인과 의사 추아치 안니가 1997년에 처음 체계적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연구 결과 이 부위를 적절히 자극하면 약 95%의 여성들이 강렬한 만족을 경험했고, 이전에 오르가즘을 경험하지 못했던 여성 중 약 80%가 처음으로 진정한 절정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의학계에서도 오랫동안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솔직히 말하면 여성의 성적 만족은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10년 사이 상황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연구가 이 부위가 단순한 쾌감을 넘어 여성 건강과 삶의 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건강과 심리적 안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생리학적으로 이 부위는 신경 밀도가 매우 높습니다. 일반 피부에 비해 4에서 6배 이상 많은 신경 종말이 모여 있으며, 이 신경들은 척수를 통해 뇌의 깊은 부위, 특히 감정을 담당하는 변연계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적절히 자극되면 단순한 육체적 쾌감을 넘어 깊은 정서적 만족감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15년간의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이 부위는 여성 신경 조직 중 가장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신으로 퍼지는 깊은 안정감과 행복감을 만들어내는 중추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감각이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깊어지고 풍부해진다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의 표면적이고 강렬한 자극이 아니라 깊은 공명을 일으키는 감각으로 발전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많은 부부가 이 사실을 모르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 무지는 종종 깊은 불만족과 소외감으로 이어집니다. 제 진료실에서 만난 72세 여성 환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남편이 저를 사랑한다는 걸 압니다. 정말 압니다. 하지만 그가 진짜로 저를 느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저도 남편을 진짜로 느껴본 적이 없고요. 50년을 함께 살면서도 서로에게 닿지 못했어요. 그 말에 담긴 외로움과 슬픔은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지식을 더 많은 사람과 나누어야 한다고, 비록 노년이지만 꼭 전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제 그 깊은 문을 여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성적 기교가 아니라 존중과 기다림의 기술, 사랑의 언어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우선 전제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서두름은 여성의 몸을 다치게 합니다. 많은 남성이 이를 간과하며 나이가 들면서 체력적 한계를 느낄 때 더 급하게 진행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가는 것이 오히려 더 빠른 길입니다. 상대방의 몸이 준비될 때까지 충분히 기다리는 것이 첫 번째 비결입니다. 적어도 20에서 30분의 시간을 할애하십시오. 키스, 포옹, 부드러운 애모, 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성의 몸은 서서히 열립니다. 마치 꽃봉오리가 아침 햇살을 받으며 천천히 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손끝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하고 검지나 중지를 천천히 삽입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성급함은 몸을 다치게 하고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손끝을 구부려 천장을 향해 1~2cm 움직입니다. 그곳에서 단단하면서도 말랑한 스펀지 같은 촉감을 찾습니다. 촉감은 잘 익은 홍시의 속살과 비슷합니다. 부드럽고 약간의 저항감이 있는 독특한 질감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위치보다 감각입니다. 모든 여성의 몸은 조금씩 다릅니다. 해부학적 위치는 비슷하지만 정확한 지점은 개인차가 있습니다. 위치를 외우기보다 그 특별한 촉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단하면서도 부드럽고 약간 거칠면서 탄력 있는 느낌을 찾으십시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길을 걸을 때 발바닥으로 땅의 질감을 느끼듯 손끝으로 미세한 차이를 느껴보라고요.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탐색입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보물을 찾듯 천천히 조심스럽지만 끈기 있게 찾으십시오. 음악 몇몇 남성은 이 과정에서 인내심을 잃습니다. 5에서 10분 만에 못 찾았다며 포기하려 합니다. 하지만 기다림 없는 탐색은 의미가 없습니다. 한 남성 환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곳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해보셨나요? 한 5분 정도요? 그 순간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음악 보물을 찾는데 5분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때로는 20에서 30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그 자체가 친밀감을 쌓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파고들지 않고 누르는 것입니다. 많은 남성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부위를 찾았다고 해서 문지르면 안 됩니다. 절대로 문지르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하십시오. 음악 5초간 지그시 누릅니다. 마치 초인종을 누르듯, 그러나 훨씬 부드럽게 압력을 가합니다. 그 다음 천천히 힘을 빼세요. 완전히 손을 떼는 것이 아니라 압력만 줄이는 것입니다. 다시 5초간 누르고 천천히 힘을 빼는 것을 반복합니다. 이 과정은 골반 깊숙한 신경 다발을 깨우는 첫 교감입니다. 음악 리듬은 마치 심장 박동과 같습니다.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안정적입니다. 이 리듬을 통해 여성의 몸은 안전함을 느끼고 서서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마치 피아노 건반을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너무 세게 누르면 소리가 거칠게 울리고 너무 약하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적당한 압력이 중요합니다. 음악 그리고 이 압력은 상대방의 반응을 통해 조절해야 합니다. 여성의 몸은 말로 답하지 않아도 미세한 근육 움직임으로 반응합니다. 질근육이 수축하거나 이완되고 호흡이 바뀌며 때로는 온몸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그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그것이 두 번째 비결입니다. 음악 과정에서 여성의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처음에는 얕고 빠르던 호흡이 점점 깊어지고 때로는 잠시 멈추기도 합니다. 숨을 참는 순간 그것은 매우 좋은 신호입니다. 몸이 강렬한 감각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이죠. 서두르지 마십시오. 인내심을 가지고 그 순간을 지켜보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음악 여러분이 기다려주는 시간은 상대방에게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나는 당신의 속도를 기다립니다. 라는 메시지로 전달됩니다. 여기서 많은 남성이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반응이 좋다고 해서 갑자기 강하게 빠르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음악 D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마치 불씨를 조심스럽게 키우다가 갑자기 물을 끼얹는 것과 같습니다. 여성의 몸은 점진적인 변화를 원합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는 모든 감각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음악 한 환자의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내가 좋아하는 것 같아서 더 세게 했는데 갑자기 아내가 멈추더라고요. 왜 그런 거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아름다운 음악을 듣다가 볼륨을 갑자기 최대로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음악은 여전히 같은 음악이지만 너무 크면 소음이 됩니다. 여성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리드가 아닌 동행입니다. 어느 순간 놀라운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아내의 골반이 손가락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제 여성의 몸이 주도권을 가져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그 움직임에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아내가 밀어내면 살짝 빠지고, 당기면 함께 들어가십시오. 여러분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함께 춤을 추는 것입니다. 이 춤이 시작되면 여성의 짧고 급한 숨은 깊고 긴 호흡으로 바뀝니다. 때로는 신음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전의 소리와 다릅니다. 연기가 아닌 진짜 반응입니다.
그 소리와 함께 온몸의 근육이 율동하기 때문에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순간 아내는 처음으로 진정으로 몸과 마음을 열고 여러분도 아내에게 온전히 자신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음악 지것은 단순한 육체적 행위가 아닙니다. 영혼의 교감입니다. 마치 탱고를 추는 것과 같습니다.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서로의 움직임을 느끼며 함께 움직입니다. 한 사람이 앞으로 나가면 다른 사람은 뒤로 물러나고 한 사람이 회전하면 다른 사람은 그 회전을 받아줍니다. 음악기 과정에서 생기는 교감은 단순한 육체적 만족을 넘어 깊은 정서적 유대감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유대감은 침대 밖 일상으로도 이어집니다. 부부관계에서 진정한 만족을 느낀 여성은 일상에서도 훨씬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 만족 때문이 아니라 존중받고 이해받는다는 깊은 안정감에서 옵니다. 제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부부가 이 방법을 통해 서로에게 다시 마음을 열었습니다. 음악 그들의 이야기를 몇 가지 더 나누겠습니다. 모두 실제 사례이며 환자 동의를 받아 익명으로 공유하는 것입니다. 음악 72세 송민호 선생님은 평생 묵묵히 아내를 지켜온 분이었습니다. 말이 없고 감정 표현에 서툴렀지만 아내 강수현 씨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는 상담을 받고 처음으로 전방원계에 대해 알게 되었고 조심스럽게 시도했습니다. 음악 처음에는 위치를 찾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3번이나 실패하고 좌절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손재주가 없나 봅니다. 도저히 못 찾겠어요. 하지만 저는 격려했습니다. 급할 것 없습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그 과정 자체가 아내와의 교감입니다. 4일째 되는 날 밤, 송민호 선생님은 마침내 그곳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려준 대로 5초간 누르고 음악 천천히 힘을 빼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약 15분이 지나자 갑자기 아내 강수현 씨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송민호 선생님은 놀라 멈췄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뭘 잘못했어? 하지만 강수현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당신, 처음이야. 처음으로 날 이렇게 느끼게 한 거야? 결혼한 지 40년이 되었는데 이제야 당신이 진짜 나를 만지는 것 같아요. 음악 그 말을 들은 송민호 선생님은 다음 날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어젯밤에 우리가 다시 연애를 시작한 것 같았어요. 60이 넘은 나이에 말이죠. 음악 며칠 후, 두 사람은 함께 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강수현 씨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송민호 선생님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40년 동안 놓치고 있던 것이 바로 이거였군요. 아내를 진짜로 느끼는 것,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혼자만의 세상에 살았는지. 아내에게 너무 미안해요. 하지만 동시에 감사해요. 이제라도 알게 되어 강수현 씨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남편은 원래 손길이 거칠었어요. 농사일을 오래 해서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손은 여전히 거칠지만 그 손길이 너무 부드러워요. 남편이 저를 정말로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요. 또 다른 사례는 72세 한기철 선생님입니다. 음악 그는 평생 건강했지만 70세를 넘어서면서 체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자신의 체력을 탓하며 이제 아내를 만족시킬 수 없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로 인해 부부 관계를 피하게 되었고 그 사이에는 깊은 벽이 생겼습니다. 아내 박영희 씨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남편이 이제 나를 여자로 안 보는 것 같아 라고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살면서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음악 박영희 씨가 먼저 제 진료실을 찾았고 두 분을 함께 상담했습니다. 저는 한기철 선생님께 말했습니다. 만족이라는 것은 시간이나 힘과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각도, 존중, 그리고 이해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알려드린 방법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한기철 선생님은 반신반의했지만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아내와 오랜만에 관계를 가졌습니다. 이전처럼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아내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전방 원계를 찾아 부드럽게 눌렀습니다. 약 20분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박영희 씨가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허리를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기철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40년 넘게 함께 살았지만 아내가 스스로 몸을 움직이는 건 처음 봤어요. 처음이었습니다. 박영희 씨는 놀란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어디서 이런 걸 배워왔어? 정말 처음이야. 그날 밤, 그녀는 73년 생애 동안 처음으로 진정한 오르가즘을 경험했습니다. 몇 주 후, 한기철 선생님은 제 진료실에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내가 그러더군요. 제 눈이 소년 같아졌대요.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거울을 보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제 눈에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그 말을 하며 한기철 선생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선생님, 평생 아내가 저를 이렇게 바라보는 걸 기다렸습니다. 사랑과 존경이 섞인 눈빛을요. 그런데 지금 70이 넘어서야 그 순간이 왔네요. 인생을 다시 시작한 기분입니다. 또 다른 사례는 63세 전구진 선생님입니다. 그는 평생 부부관계에 자신이 없어서 자책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평생의 컴플렉스가 되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남자로서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가 처음 진료실을 찾았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한테 항상 미안해요. 제가 아내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내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아내는 아무 말도 안 해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아내가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려 한해 최미선 씨를 따로 만났을 때 그녀는 울었습니다. 선생님, 제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40년을 함께 살면서도 한 번도 진짜로 만족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남편에게 말할 수도 없잖아요. 남편은 이미 자신감이 덮는데 제가 그걸 더 무너뜨릴 수는 없어요. 저는 두 분을 함께 상담했습니다. 그리고 전구진 선생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것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탐험의 문제입니다. 여성의 몸은 정복해야 할 땅이 아니라 함께 탐험해야 할 우주입니다. 전구진 선생님은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부부관계를 더 이상 의무나 과제가 아닌 탐험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에 감각을 집중했고 아내의 작은 반응 하나하나를 깊이 관찰했습니다. 저는 날 밤, 그가 전방 원계를 찾았을 때 최미선 씨가 속삭였습니다. 바로 거기에요. 그 한마디가 전구진 선생님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부족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몸을 이해하는 탐험가가 된 것입니다. 몇 달 후, 전구진 선생님은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평생 아내의 몸을 정복하려 했습니다. 마치 산을 오르듯 정상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였죠.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정복이 아니라 탐험이었군요. 그리고 그 탐험에는 지도가 필요했어요. 선생님이 저에게 그 지도를 주셨어요. 또 다른 사례는 55세 오성훈 선생님 부부입니다. 그들은 다른 부부들과 달랐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비교적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아내 김혜진 씨는 가끔 오르가즘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방 원계 자극법을 시도한 후 완전히 다른 경험을 했습니다. 김혜진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좋은 부부 관계가 무엇인지 안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가끔 만족을 느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 경험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네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어요. 마치 흑백 TV를 보다가 컬러 TV를 처음 보는 느낌이었어요.
오성훈 선생님은 덧붙였습니다. 선생님, 아내가 처음으로 저에게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는 느낌이었어요. 음악 이전에도 친밀했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아내의 영혼까지 느낄 수 있었고 저도 제 영혼을 아내에게 온전히 내어줄 수 있었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해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자신의 방식으로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의 언어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여성의 몸은 단순한 지도가 아닙니다. 살아 움직이는 별자리와 같습니다. 밤하늘의 별자리가 계절과 시간에 따라 달라 보이듯 여성의 몸도 상황, 기분, 관계의 깊이에 따라 반응이 달라집니다. 그 별자리를 읽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시작입니다. 인간의 몸은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특히 여성의 몸은 복잡한 감정과 생리적 반응이 얽힌 신비로운 우주와 같습니다. 그 우주를 탐험하는 데는 단순한 테크닉이 아니라 깊은 이해와 존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이해와 존중은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중년 이후의 부부관계는 오히려 더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은 사그라들고 체력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깊은 이해와 교감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종종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와인과 같습니다. 젊은 와인은 신선하고 활기차지만 숙성된 와인은 깊고 복잡하며 풍부한 맛을 냅니다. 그 맛을 제대로 느끼려면 조급함을 버리고 천천히 음미해야 합니다. 중년 이후 부부관계는 힘이 아닌 지혜, 속도가 아닌 깊이, 기교가 아닌 공감, 정복이 아닌 탐색과 기다림입니다. 아내의 몸은 열어야 할 자물쇠가 아니라 함께 읽어야 할 지도입니다. 본을 여러분은 그 비밀 지도의 첫 페이지를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탐험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여성의 성적 감각 연구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대 들어 많은 연구자들은 여성의 성적 만족이 단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복지와 건강의 문제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 결과 만족스러운 부부관계는 순간적 기쁨을 넘어 전반적인 건강과 수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부간 깊은 교감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감소시키고 동시에 행복 호르몬인 옥시토신과 세로토닌의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옥시토신은 흔히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불리며 신뢰감과 유대감을 강화합니다. 세로토닌은 우울증을 예방하고 전반적인 기분을 향상시킵니다. 지러한 호르몬 변화는 면역력 강화로 이어집니다. 2018년 한 연구에 따르면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감기에 걸릴 확률이 약 30% 낮습니다. 또한 심혈관 건강도 크게 개선됩니다. 규칙적이고 만족스러운 부부관계는 혈압을 낮추고 심장마비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정신건강 측면에서도 효과는 놀랍습니다. 만족스러운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우울증 발생률이 50% 이상 낮고 불안장애의 위험도 현저히 감소합니다. 이 모든 효과가 합쳐져 결국 수명 연장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2019년 발표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만족스러운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커플은 그렇지 않은 커플보다 평균 수명이 4년에서 7년 더 길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성적 만족이 아니라 깊은 교감과 지지에서 비롯되는 전반적인 웰빙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효과가 나이가 들수록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60대 이후에도 만족스러운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느리고 치매 발생률도 낮습니다. 왜일까요? 깊은 교감은 뇌를 활성화합니다. 특히 전방원계 자극을 통한 깊은 오르가즘은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활성화시키며 이는 마치 뇌 운동과 같습니다. 정기적인 뇌 활성화는 노화로 인한 뇌기능 저하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많은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서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 오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집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만족이었던 것이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서 깊은 골이 되고 결국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때로는 그것이 헤어짐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제 의대 동기의 형 부부처럼 43년을 함께 살았지만 결국 별거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악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만약 그들이 진정한 교감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서로의 언어를 배우려 노력했다면 지금도 행복하게 함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진정한 교감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단지 당신이 마음을 열고 상대방의 언어를 배우려는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모르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저는 87세입니다. 60년 넘게 산부인과 의사로 살아왔습니다. 제가 이 나이에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나누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습니다. 음악기 지식이 얼마나 많은 부부를 구할 수 있는지는요. 제 경험상 많은 부부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오랜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그 부족함은 종종 침묵으로 가려집니다. 특히 중년 이후 부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와서 뭘 더 알아야 하지?